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지킴이 김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을 직접 모시고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닥터 부민이 처방전 빠밤 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네. 자, 우리 부민병원의 노상명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 반갑습니다. 네, 부산 부민 관절센터의 노상명이라고 합니다. 인상이 그냥 기가 막히게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즌이 끝나면서 맞습니다. 지금까지 놀지 못했던 거 보복 심리로 지금 모든 분들이 호텔을 예약하고 겨울 썰매, 스키, 보드 즐기려고 다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가장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또 부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스포츠를 즐기다 보면 스키나 보드나 썰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들을 장착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다치면 막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크게 다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겨울 스포츠와 관련된 오늘 질환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눈밭에서 즐기는 겨울 스포츠 정말 짜릿하고 재밌죠. 저도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막 해보고 싶은데 하지만 근육이나 인대가 경직된 상태에서 조심하지 못하고 즐기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스키나 스노우보드 그리고 스케이트랑 더불어서 겨울 산행이나 캠핑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추운 날씨의 영향으로 관절도 경직되고 활동도 위축된 상태에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각종 사고나 부상의 위험 역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조심하고 주의해서 안전하게 즐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겨울 스포츠를 즐길 때 사실 부상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무조건 알죠.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항상 이 의욕이 좀 앞서서 다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겨울 스포츠들은 모두 빙판이나 눈 언덕 위에서 하체의 힘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무릎 부상의 위험이 높은데요. 특히 전문가뿐만 아니고 초보자분들도 스스로의 실력을 잘 몰라서 무리한 활동을 하게 되면 무릎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난이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코스마다. 꼭 초보자분들이 내가 지난번에 저기 낙엽도 다 마스터했고 요번에는 이제 하드 코스로 한번 가보겠다. 뜨끔하네. 예. 꼭 그렇게 올라가면 네. 항상 삐뽀 하면서 들것에 실려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빈번하게 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그런 무릎 질환들은 네. 종류가 또 많을 것 같아요. 겨울 스포츠가 가져올 수 있는 무릎 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무릎의 염좌, 슬개의 건염, 전방 십자인대 손상 또는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약간 오늘 겨울 스포츠 관련이기 때문에 이게 앞에 좀 구부렸을 때, 넘어졌을 때, 다쳤을 때 이럴 때 발생할 것 같은데 맞나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방 십자인대라는 것이 무릎을 받쳐주는 인대이기 때문에 무릎을 받쳐주는 힘이 과도하게 실리는 상황, 예를 들어서 갑자기 멈추게 되거나 또는 갑자기 앞으로 꼬꾸라지거나 아니면 세게 무릎을 부딪히는 상황 또는 겨울철 스포츠의 대표적인 동작이죠. 모두가 다 해보고 싶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서 전환하고 싶다 또는 점프를 했다가 착지하고 싶다. 이런 동작에서 과도하게 힘이 걸리게 되면 십자인대가 버티다가 그 한계를 극복을 못하고 끊어지게 되는 것이 십자인대 손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듣기만 해도 일단 너무 아플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증상이 좀 대표적인 게 있을까요? 통증은 물론이고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된 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대표적으로 여쭤보지 않아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릎에 갑자기 뚝 소리가 났다. 아니면 뚝 하는 느낌이 났다.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진짜 옆 사람이 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났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너무 아파서 병원에 왔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와 더불어서
인대라는 것이 손상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작은 혈관들도 같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무릎에 갑자기 피가 차면서 부어오르고 통증이 느껴지면서 너무 무릎이 부어서 빵빵하게 되면 네.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것도 힘들어서 이제 절뚝거리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보의 바다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네이버에 검색도 하기도 하고요, 유튜브에 검색도 해서 그 자칭 의사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런 거 너무 자가 진단하지 말고 아프시면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어디? 부민병.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그 슬개건염에 대해서 아까 살짝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너무 생소해요. 슬개건염은 어떤 건가요? 사실 슬개건염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슬개건이라는 것은 무릎의 슬개골, 무릎 앞쪽을 만지시면 만져지는 뼈에서부터 다리뼈까지 이어주는 힘줄이 슬개건이라고 하는데요. 슬개건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역할이 십자인대처럼 무릎을 펴고 구부릴 때 자세를 잡아주고 거기에 걸리는 몸무게라든지 추가적인 하중을 버텨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스포츠나 혹은 다른 다치는 일에 의해서 무리가 가고 손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또 증상이 전방십자인대 파열하고 좀 비슷한가요? 야, 전방십자인대보다는 덜 무섭다고 해야 되나? 아, 덜 무서워요? 하지만 증상은 아주 다양하게 진짜 가벼운 사람부터 정말 심한 분들까지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 딱히 단계를 명확하게 나눠서 구분짓기보다는 보통은 3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초기에 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 갑자기 통증이 생기고 쳐다보니까 무릎이 빨갛게 부어 있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사실 얼음찜질을 하면서 며칠 쉬다 보면 또 괜찮아졌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그러한 증상이 없어졌다가 조금만 활동을 별로 심한 걸 한 것도 아닌데 또 생겼네? 왜 계속 반복이 되지? 왜 처음에는 잘 나아지다가 점점 안 나아지는 거지? 고민을 하다가 더 심해지게 되면은 이제는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걷는 것도 힘들다.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아프고 반복이 되고 계속해서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면 한 번쯤은 방문을 하셔서 이 검사를 받아보는 게 맞습니다. 가장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겨울이 되면 이제 겨울 스포츠를 즐길 때 이런 무릎이라든지 관절에 대한 질환들 정보들 저희가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스트레칭 충분히 하시고 겨울 스포츠 제대로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과장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겨울 스포츠를 즐기시기 이전에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나치면은 안 하려면 못하다 이런 말인데 겨울 스포츠를 즐기시는 것도 좋지만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너무 무리해서 손상을 입는 것보다는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안전하게 즐겁게 즐기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지킴이 우리 부민병원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계속해서 드릴 테니까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